자, 다음에 명태균 게이트로 가겠습니다. 이거는 보면 볼수록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여러분들 지금 현재 시점에 동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못 느끼실 수 있는데 우리 그 최순실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정권들마다 중요한 시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시점에 뉴스를 지배해버리는 키워드라는 게 있어요. 옛날 김대중 대통령 때 뭐 홍삼 트리오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 아들 김현철의 소통령 그 키워드들이 지배하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 윤석열 그 정권을 지배하고 있는 게 김건희와 명태균입니다. 근데 이게 해소가 되면 그걸로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요. 근데 해소가 안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해소가 안 되면 이게 길어지면 모든 게 기정사실화됩니다. 여러분들 역사를 대충 알아 보면 나중에 진실이 나오기는 해. 예. 근데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역사라는 게 진실로만 되는 건 사실 아니고요. 국민한테 이미지가 어떻게 바뀌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근데 명태균이 지배하고 있는 이 키워드가 어마무시해. 윤석열이 사실상 뇌물받은 것일 수도 있고 그렇다 보니 명태균한테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김건희가 공천에 개입하는 상황까지 벌어지는 어마무시한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그 보도에 따라서 어떤 데는 뭐 50번이라고 하고 어떤 데는 80번이라고 하지만 그 여론조사를 공짜로 해줬다고 하잖아요. 그게 50번이 됐든 80번이 됐든 뭐 예를 들어서 10번을 해줬다고 하더라도 그건 명백하게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왜 돈을 주고 해야 되는 걸 왜 공짜로 받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일단 확실히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윤석열하고 명태균하고 어떤 관계에 있었다. 뭐 친분이 몇 번을 만났다. 뭐 집에 몇 번 찾아갔다. 김건희랑 뭐 통화했다 말았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모든 사람들의 어떤 증언을 종합했을 때 명태균 씨가 공짜로 여론조사를 해줬다는 거는 지금 다 공통된 진술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로 범죄가 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피해갑니까? 그 문제는 이런 게 있어. 명태균이 막 뭐라 그래. 그러면 모든 게 다 똑같은 구조예요. 해명이 명쾌하면 돼. 아, 그러면 사람들이 이랬단 말이야. 아, 그럴 수밖에 없었겠네 하면 끝나는 그 사건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해명이 명쾌하지 않고 거짓말이 들통이 나잖아요. 나 2분밖에 안 봤어 했는데 최소 4번 이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뭔가 숨기는 게 있구나. 이 구조로 굴러가서 나중에는 양치기 소년이 됩니다. 윤석열 쪽에서 무슨 이야기를 해도 거짓말이라는 걸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아무도 그 명태균은 한 말이 사실이라고 느끼는 게 되는 순간 명태균이 여론에서 갑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구조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논란이 터졌을 때 그게 바로 즉각 해명이 되고 나서 납득이 되면 그걸로 끝나는 거야. 지금은 훨씬 더 커졌어요. 왜? 왜 거짓말하지? 이 의문점을 갖기 시작했거든. 이게 전체적으로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증언들, 명태균 씨의 또 새로운 인터뷰가 계속 나오는데 어느 것 하나도 깔끔하게 해명되거나 설명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하는 말도 자기가 아침에 했던 말과 저녁에 하는 말이 다르고 그 다음날 그 말을 다시 번복하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그 사태가 정확하게 어떤 일인지 정확하게 디테일하게는 모르지만 아, 저 사람들이 감출 수밖에 없는 감춰야만 하는 어떤 범죄 요소가 분명히 있구나라는 것만은 우리가 다 심정적으로는 확신하고 있잖아요, 다들. 근데 단독들이 날마다 나오고 있잖아요. 언론사들마다 막 다 경쟁하고 있어. 막 동아도 채널A도 TV조선도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뉴스가 덮어버리잖아요. 지금 이런 것도 있어서 어저께 캄보디아 순방 때 연락 명태균이 메시지 보여줬다 이런 건 아주 큰 단독은 아니고요. 그 다음 단독도 한번 보겠습니다. 윤총장 시절에 연락 옵니다. 정치 입문 전부터 조언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있죠. 그 관련해 가지고 야, 그 별의 순간. 네. 별의 순간은 뭐 저 국민들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를 했더니 윤석열이가 똑같이 써먹더라 이런 것도 있고 언제 입당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십시오 때 그날 입당해 버려갖고 이준석하고 김기현 없는 상태에서 입당식 이상하게 치렀다는 것도 있고 다 맥락이 들어맞는 것 같고요. 특히나 저기 기억에 남는 게 그러니까 윤석열이 처음에 정치 입문 한 해 만에 막 논란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윤석열에 대해서 윤석열이 무슨 뭐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이 있냐, 그냥 그 반사판이지, 반사체지, 문재인 정권이 만들어낸 반사체일 뿐이다 하니까 그때 이제 명태균이 윤석열한테 이런 조언을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 빛을 내는 건 국민들이다.
나는 국민이 주신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만들어줬다고 하죠. 근데 나는 어제 코어가 나왔다고 봐요. 핵심이 나왔다고 봐요. 어저께. 단독으로 단독 빨갛게 달아봐야 의미가 없고요. 어제 용산에서 해명도 하고 그런데 저거는 지금 한겨레가 동아일보의 인터뷰를 인용한 거예요. 근데 헤드라인에 이렇게 쓴 게 한겨레밖에 없어요. 각 한겨레 거 갖고 온 거 일단은. 예. 명태균이 김건희한테 김영선이 한 말이에요. 내 공천을 닥달했다. 그러니까 저 말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김영선이 봤을 때는 김건희하고 명태균하고 동급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명태균이 닥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김건희가 명태균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지위처럼 보였다면 김영선이 이야기할 때 표현이 그러니까 졸랐을 거다. 졸랐거나 그러니까 많이 애를 썼다라고 이야기를 했겠지 닥달했다는 표현은 쓰기 어렵거든요. 네. 근데 그 인터뷰 원문이 이거예요. 동아일보에. 근데 얘들은 단독 하면서 헤드라인 이렇게 달았어. 김영선, 내가 윤석열한테 명태균 씨 추천. 함께 윤 부부 한 차례 만나 이렇게. 그러니까 그 인터뷰 내용에 한겨레 헤드라인이 들어있는 거예요. 명태균이 김건희한테 내 공천을 닥달했다더라. 이게 코어지. 왜?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명태균한테 받은 게 있거든요. 최소 3억 6, 7천만 원짜리 여론조사가 있어. 그러니까 명태균 씨하고 김영선 의원하고의 그 관계가 시작된 초반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영선이 그러니까 그 정치 낭인으로 이제 이렇게 떠돌다가 공천 될까 말까 하는 그 이야기가 떠돌기 시작할 때 바로 그 창원에 내려가서 이 사무실을 차렸는데 그 사무실 아래층이 명태균 씨 사무실이었다. 그때 처음 인연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그러니까 명태균이 김영선한테 윤석열을 소개해달라고 닥달을 해가지고 김영선이 윤석열하고 대학 동기이기 때문에 그 인연을 바탕으로 소개를 해줬다. 이제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된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방금 그 김영선 의원의 그 말은 맥락이 닿죠. 내가 윤석열을 소개해줬다. 근데 그 누가 소개해줬다 이게 서로 내가 소개해줬다 아니면은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소개했어 뭐 막 이런 식으로 미루기도 하고 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여러 사람을 만나고 있고 그 사람들한테 윤석열을 만나는 횟수를 늘리기 위해서 각각 이 사람 여러 사람의 소개로 계속해서 만난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게 아크로비스타에 살고 있는 한모 교수나 뭐 이런 사람들로부터 소개받아서 또 만났다라는 이야기도 각 버전마다 지금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누가 소개를 해서 누구 어떻게 만났고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꾸 그런 식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명태균이 어떻게 누구한테 소개를 받았든지 간에 김건희와 윤석열을 만난 다음에 소개를 해준 사람들보다 더 돈독하게 권력자에게 다가가고 싶어서 노력을 정말 많이 했다. 그러니까 이게 김영선 의원의 그러니까 내가 윤석열한테 소개해줬다는 말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과 명태균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다들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종인도 이준석도 다 거짓말을 하고 있거든요. 나는 모른다. 제가 소개한 거지 나는 소개받았을 뿐이다. 다들 이런 식으로 상대방한테 미루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관련된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김영선만 내가 소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김영선의 말이 신빙성이 더 추가되는 거고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그 명태균이 윤석열한테 제공했다는 그런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비밀로 하는 뇌물성 그 서비스들 이런 것들도 더 신빙성이 커지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물론 봤다는 사람들의 목격담은 줄을 잇잖아요. 봤다, 들었다. 텔레그램 메시지 봤다. 뭐 통화 녹음된 거 들었다 이런 얘기 있는데 이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저번에 그저 명태균이 뭐 경선 룰 당원 50, 시민 50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야기하니까 단순은 나 역시 좋지. 그러면서 전략까지 기본 전략은 경선이 돼야 되고 지금은 김영선 의원이 약체 후보들을 만나서 설득해 나갈 수밖에 없다. 저런 말을 왜 하냐고요. 공천 개입 정도가 아니라요. 컨설팅도 해주잖아요. 컨설팅도 지금. 뭐 건이미터 사장님이세요? 어처구니가 없네.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게 그거죠. 입당 당일
전화가 와서 언제 입당하는 게 좋겠냐 했는데 실제로 들어가더라. 아 근데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물론 김건희에 관련해서는 진짜인지 아닌지 진짜인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수사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보통 저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다 내가 했다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우리 주위에도 지금 많이 있잖아요. 지금 김건희 편드시는 거예요? 자꾸 헷갈려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말 속에는 뻥도 있고 과시도 있겠지만 전체 큰 맥락만 보면 돼요. 명태균이 하는 말이 거짓말 같지가 않아. 왜 명태균의 하는 말에 반박을 못 할까? 왜 아무도 거짓말을 반박을 할까? 못하죠. 네. 그거는 명태균한테 어마어마하게 지금 약점이 잡혀 있다. 그 약점은 정치자금법 뇌물에 가까운 혜택을 받고 본인이 힘을 발휘해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사람을 재보궐선거에 공천했다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면 명태균이 무료로 여론조사를 통해서 윤석열의 멘탈을 관리를 해주고 그 덕분에 대통령에 당선이 됐는데 그래서 그 여론조사 한 가격을 3억 6천이라는 가격을 매겨가지고 돈을 받으러 갔더니 돈 대신에 공천권을 주더라. 그래서 그 공천권을 명태균이 김영선한테 팔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공천권을 김영선한테 판 대가로 그 세비의 절반을 50%를 꾸준하게 반띵을 해왔다. 이 과정에서 김건희는 어떤 역할을 했으며 그러면은 윤석열은 어떤 혜택을 입었느냐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 이전에 이제 뭐 누가 소개를 했니 뭐 이준석하고 무슨 자리를 했니 뭐 이준석은 뭐 했니 그건 사실 두 번째입니다.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따지고 보면 이준석도 범죄자예요. 한동훈도 범죄자고. 왜냐하면은 김건희의 공천 개입을 알고 있었음에도 다 침묵했단 말이에요. 그 자체로 범죄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죄를 물어야 되지만 그 이전에 제일 중요한 건 김건희와 윤석열이 무슨 역할을 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락은 이렇게 보입니다. 윤석열 김건희를 호가호위한 명태균이 전방위적으로 특히 영남 쪽의 정치인들하고는 엄청난 뭔가를 쌓아놨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냥 어느 날 듣보잡이 등장하고 이런 게 아니라 윤석열이라고 하는 뒷배경으로 현재까지도 명태균은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던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박완수 저런 사람들 보고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종편 같은 데서는 막 겉가지들이 있잖아요. 별 중요하지도 않은 것들을 막 단독이라고 엄청 내긴 하는데 핵심은 저 명태균이 윤석열, 김건희를 뒷배로 해가지고 여권 정치인들과 굉장히 많은 어떤 관계를 쌓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계속 뭐 김재원 같은 경우에는 명태균을 사기 전과에 있는 허풍쟁이 듣보잡 이렇게까지 막 대놓고 공격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 박완수뿐만이 아니라 강원도의 지금 김진태도 박완수와 같은 그런 이제 이 공천 과정에서 뭐가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선수는 한 명한테 몰빵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지. 계란은 나누어 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김영선 한 명한테만 몰빵해가지고 김영선만 뭐 케어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공천 과정이 박완수 같은 경우에도 저 경남도지사를 나가고 싶었던 게 윤핵관 중에 핵심이 윤한홍이 저기를 나가고 싶어 했었어요. 근데 그걸 제끼고 박완수가 갈 수 있었던 배경에는 약간 이런 게 있다고 보여집니다. 당시에 박완수가 행안위원장이었어요. 근데 그때 정대택 씨가 국감에 증인으로 나오냐 마냐가 있었을 때 이명수 기자와의 통화에서 보면은 내가 정대택 증인에서 뺐다 이렇게 정리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박완수가 연결이 돼서 이렇게까지 올라가지 않았느냐라는 의혹도 가져볼 수 있는 거죠. 여기 보니까 명태균과 얽혀있는 사람들 일망타진하면요. 저쪽에 사람 한 명밖에 안 남아요. 한동훈? 야, 그러면 한동훈은 깨끗한 보수의 발판 위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겠네. 자, 그러니까요. 네. 자, 여러분 사진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은 아마 직직 같은데 직직입니다.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차 위에서 100만 촛불한테 연설하는 장면입니다. 아마 저날이 탄핵을 처음 이야기했던 날 아닌가요? 그러니까. 네. 요게 지금 2016년 어느 날이죠, 저게. 네. 2016년. 저때 새날 깃발을 들고 저 차를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당시 성남시장을 같이 따라가면서 찍은 사진인 거.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진짜 막 방송 깃발 들고 집회 나가는 건 새날이 굉장히 유구한 전통이 있잖아요. 그때 그 민중총궐기 때
백남기 어르신 물대포 맞고 돌아가실 때도 새나리 옆에 그렇죠. 옆에 있- 심지어 출연 패널이 그 장면을 찍었죠. 뭐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이름대로 가는 거예요. 새날이라고 하는 게 뭔가 암울한 시대에 뭔가 막 되고 싶은 그게 있어서 맨날 새날은 집회를 나가는 거야. 그때 목격한 이재명 성남시장 근황 그때 한번 보시고 어쨌건 촛불 이렇게 빨리 또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금방 이제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10월이 분기점이라니까요. 좀 두고 보세요. 지쳐있던 사람들이 안 되겠다, 내가 나가야 되겠다라고 느끼는 그 시점이 지금 10월 달이라고 생각이 들고 온갖 빅 이벤트가 엄청 있잖아. 그래서 금정구청장 보궐이 중요하다니까요. 저쪽이 무너지면 이쪽엔 사기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 몸은 힘들었지만 되게 즐겁게 싸웠던 기억이 있거든요. 저기가 어디냐면 청운동 동사무소 앞입니다. 그러니까 행진이 끝나고 나면은 청와대와 가장 가까운 곳까지 갈 수 있는데 당시에 이제 새날 깃발과 여러 시민분들하고 같이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들이랑 같이 저기에서 밤 늦게까지 있었을 때의 그런 사진들이에요. 네. 계속해서 지금 어쨌건 간에 여러분들 계속해서 김건희 주가 조작도 계속해서 나오죠. 명태균 건도 계속해서 나오죠. 우리가 못 따라갈 정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저 내용들 보면은 김건희가 주가 조작 알고 있었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이거 반박에 대한 보도는 한 건도 없어요 지금. 모르곤 저랬을 리가 없다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뚝이 터져서 진짜 대통령실에서 막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 뚝이 터져서 진짜 그 말이 맞고요. 문제는 국민의힘의 내표면 내표. 특검 이탈표 내표라는 게 지금 조선 주간조선의 헤드라인이잖아요. 여당의 공포감 엄습. 왜냐하면 다시 보면 에이 4명밖에 이탈 안 했다고가 아니라 김건희 특검 찬성표가 23표가 증가를 했어요. 21대보다. 내표만 무너지면 끝나는 거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특검이 문제가 아니에요. 국민의힘이 8석이 이탈을 해가지고 200석을 채워버리면 사실상 윤석열 정권은 끝나는 상황이에요. 그걸 지키는데 4표로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인 거죠. 거기다가 한동훈이 이 저녁 식사를 초대했는데 20명이 넘게 참석을 했습니다. 현직 의원이. 그것도 굉장히 큰 위협이 되는 거기에 거죠. 빡쳐 있다고 하죠 지금. 중앙일보 헤드라인 한번 보세요. 김건희 특검법 간신히 막은요. 4표 이탈에 간담이 서늘했다. 될 뻔했지. 자, 그러면 내가 윤석열이라고 하면 한동훈 일을 토닥토닥 해야 되거든요. 근데 식사 자리에 안 부르네. 불렀는데 인사말도 안 시키네. 형 이러면 안 될 텐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조선일보의 칼럼 한번 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 가능성 98%는 윤이기지수. 야 니들이 찍었잖아. 찬성 200표에 4표가 모자라는 걸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98이에요. 아, 그렇구나. 200표에 200표에. 치밀하게 계산했네. 그런데 문제는 윤석열한테는 민주당이 얼마나 싫고 무섭겠어요. 다시 한다잖아요. 지금 혐의가 다시 추가됐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추가되잖아. 계속 추가되고 있으니까. 사실 매일매일 추가되고 있어. 새롭게 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쪽에서는 오히려 그냥 기소하는 게 낫다. 특검 가는 것보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고문하는 거 있잖아요. 차라리 죽여라. 이렇게 괴롭힐 것 같으면. 아니 이게 원래 그런 거거든요. 싸움 잘하는 놈 하나 있어. 주먹 잘 쓰는 놈. 근데 비리비리한 친구가 하나 있어. 둘이 싸웠어. 맨날 비리비리한 친구가 맞아요. 근데 나중에는 끝까지 싸우려고 덤비면 나중에 손들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그게 지금 현재 대통령 윤석열하고 민주당과의 관계처럼 보여요. 계속 붙어야 돼. 더군다나 지금 국민의힘은 내부가 흔들리고 있어. 한동훈과 김건희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지금 상황이 나빠지고 있어. 이 상황에서 윤석열이가 지금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자, 정말 안 들어오고 싶을 것 같아요. 그 해외 체류 연장 이런 거 우크라이나로 또 안 가나? 조만간 도착할 건데 또 나간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대단합니다. 자, 어쨌든 명태균 게이트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 최순실 게이트 때 최순실 문제만 갖고 탄핵된 건 아니에요. 원래
아, 그렇죠. 네. 그 뭐냐면 복합적인 것들이 겁나게 작용한 뒤에 윤석열이 내려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쪽 시민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온갖 탄핵 사유로 막 등장을 하면서 급격히 무너지는 건데 이게 안 되려면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진영이 단단해야 돼요. 분열도 안 되고 단단하게 막아서면 탄핵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의 명언이 있죠.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한다고. 네. 국민의힘의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야 그만해라. 내가 김건희 뽑았냐. 뭐 이런 식으로 내부로 지지고 볶기 시작하면 윤석열 지지율이 안 나오는 상태에서 진영이 무너진 다음에 급격하게 썰리면서 탄핵이 됐던 경험들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들을 봤을 때 형을 감옥에 보내고 자기 자식 아들을 감옥에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자기 자식도 감옥을 보내는데 마누라가 뭐라고? 더 쉽지. 보통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내가 100억을 줄 테니까 마누라를 버릴래, 자식을 버릴래. 그러면 100이면 100 다 그 마누라 버린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야? 예. 그러니까 그렇게 대통령이라면 뭐 그 와이프 때문에 문제가 돼가 와이프 처벌하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네. 근데 와이프를 처벌을 못해. 저기도 높은 사람이니까요. 본인도 원하겠죠. 원하지만 할 수 없는. 내가 봤을 때는 암살할 수도 있어. 누굴 제3자를 통해. 아니 힘이 더 세신 분이 아. 말 안 들으면 암살할 수도 있어. 서로 이제 누가 더 정치를 대국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뭐 그것도 뭐 나쁜 그림은 아니지만 그래 다들 오래 살아야 됩니다. 건강하게. 그런데 다시 말씀드려요. 윤석열이 처한 입장은 사면 초과예요.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서 첫 번째 경우의 수. 김건희 특검을 받아들이겠다. 라고 해도 윤석열은 위험해집니다. 늦었죠 좀. 아니 김건희한테. 실제로는 그렇게 되면요. 왜냐하면 꾸준히 일관되게 윤석열은 김건희가 아무 문제 없다. 라고 방어를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특검을 받아들이겠다면 뭐가 있네라고 받아들이는 자기 지지층이 무너져요. 원래. 졌네 하고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건희를 지켜보겠다고 버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끌어내릴 거예요. 그러니까 사면 초과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단독으로 의원식 빼고도 170석의 민주당이 있어요. 조국 혁신당과 합치면 180석이 훌쩍 넘어가요. 쉽게 표현하면 동물로 따지면 정글로 따지면 호랑이 사자가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은 한동훈이 울타리예요. 갑이 바뀌었다고. 그렇죠. 한동훈이 울타리 치워버리면 그냥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개사면 초과에 놓인 거예요. 지금. 계사면 초과. 내가 나이 안 맞게 영어를 씁니다. 이해하십시오. 예. 무슨 말인지는 알겠네요. 계사면 초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상황은 어느 쪽도 윤석열 탄핵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조금 빨리 가느냐 늦게 가느냐 차이. 빨리 가는 건 뭐예요? 빨리. 빨리 가는 건 한동훈이가 윤석열 제대로 배신하는 거죠. 근데 서로 멱살을 그러니까 잡고. 한동훈이 배신할 필요도 없습니다. 용기만 내면 돼요. 내가 그러니까 한동훈은 평생 공무원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정해진 길로만 이게 쭉쭉 따라갔잖아요. 이제부터는 없는 길을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근데 장인과 자식이 지금 볼모로 잡혀 있잖아. 아 그거는 그때 지금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한동훈은 매일매일 죽음의 기로입니다. 한동훈이가 입장 바꾸지 않는 한 네. 당분간 우리는 한동훈을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한동훈은 소중합니다. 지금은 한동훈이 필요한 때예요. 윤석열이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이제. 뭔 택해야 되잖아요. 내가 어제도 방송에서 말씀드렸어. 뭐 저 보궐선거 끝나고 만남이 있다고 하는데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저쪽은 사실은 보궐선거 끝나고 나면 한동훈을 끌어내리려고 할 거다. 보궐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아. 그걸 내리려고 할 거다라고 하는 소문을 한동훈계가 퍼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측에서도 자꾸 1번 찍으라고 막 그러는 거구나. 그런 것 같아요. 자, 윤석열 사면 초과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1분 여기까지 마치시고. 자, 마루님. 마차님 다음 생에 남편 정우성처럼 잘생긴 남자 대 대머리 검사. 어느 쪽? 밸런스 게임. 자, 다음 생에 정우성처럼 잘생긴 사람 그리고 대머리 검사. 둘 중에 하나. 당연히 다음 생에는 검찰청이 없을 것 같은데. 당연히 대머리 검사죠. 대머리는 심으면 됩니다.
그렇네. 그러네요. 검사와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더 많네요. 잘생기기만 하면 뭐해. 아무 내가 지금 잘생긴 한이 돼. 그때 엄마들이 하는 말 있지. 얼굴 파먹고 사냐? 뭐 이런 건데. 고모스에 새 파이프 박았던 거 빼놨다님. 누가 소개하면 뭐예요? 20일도 안 남았는데요. 아, 무당말이 맞았으면. 생각해보면 그러네. 10월 26일이요? 아, 이 달력에 동그라미. 그 이야기 이따가 재밌는 자리에서 따로 할게요. 10월 26일 이야기는. 자, 구자형님. 국힘당은 이번에는 뭐라고 당명을 바꾸려나. 예. 아니 아싸하게 있잖아요. 그저 늑대와 춤을처럼 뭐 고무수와 춤을 이런 식으로 당명 바꾸면 훨씬 나는 그 뭔가 요즘 MZ한테 맞을 것 같은데. 국민의힘이 뭐야? 국민의힘이. 미래 진보 이런 거. 네. 진보적 미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